피부과에서 뭐 레이저를 하거나 또는 뭐 울세라를 받거나 여러 가지 시술 많이 받으시잖아요. 시술 받은 다음에 뭐 선생님들께 또는 뭐 간호사 선생님들께 주의사항을 듣게 되는데 또 막상 치료에 들어오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있고 조금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병원에서 뭐 레이저 시술을 하든 여러 가지 시술 후에 어떻게 집에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옆에 한번 피부 구조를 보시면 가장 바깥층에 이제 표피층이 있고 그 밑에 진피층이 있고 그 밑에 지방층이 있죠. 거기에 이제 인대 조직이 있잖아요. 오늘은 각각의 구조를 작은 것부터 큰 것,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보면서 하겠습니다. 표피층에 뭔가 점처럼 있는 것들이 있죠. 이것이 바로 멜라닌 색소입니다. 우리가 멜라닌 색소를 파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토닝 레이저를 하게 되죠. 이때 파괴되는 것은 뭘까요? 멜라닌 색소죠. 이러한 경우에는 피부에 사실 자극이 크지 않습니다. 레이저 시술은 뭐 강도에 따라서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 정도일 텐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가볍게 레이저 토닝을 받았거나 또는 토닝을 요즘에는 뭐 피코 MLA 방식으로 조금 강하게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색소 치료하고 난 후에 이렇게 우리가 멜라닌 색소만 선택적으로 파괴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이론적으로는 멜라닌 색소만 파괴해야 되지만 이건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이렇게 레이저가 들어가다 보면 멜라닌 색소도 파괴되지만 그 표피층 세포들이 미세하게 자극을 받게 됩니다. 자, 우리 피부의 가장 큰 역할 중에 하나는 외부로부터 우리 신체 조직을 보호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바깥층에 있는 표피층은 보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수분을 바깥으로 빠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부드럽게 토닝 레이저를 한다고 해도 분명히 표피층에는 미세한 손상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논문을 보시면 결론적으로 레이저를 받았더니 TEWL이라는 것이 증가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표피를 통해서 수분이 빠지는 게 증가하고 그럼으로써 표피층에 있는 수분감이 떨어진다. 레이저를 받고 나면 초기에 건조해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건조한 상태가 조금 과하게 되면 이것 자체가 또 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멜라닌 색소에 의한 염증, 피부가 건조해 생기는 염증은 이것이 너무 과도할 경우에 오히려 레이저 후에 과한 염증에 의해서 멜라닌 세포가 활성화돼서 염증 후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레이저 받고 보습 잘하세요라고 분명히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원래는 그런 보습 효과가 스스로 있는데 일시적으로 색소를 치료를 위해서 피부가 약간 손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일시적으로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도 보습제를 잘 발라야 되지만 레이저 받고 난 후에는 좀 더 꼼꼼히 보습제를 발라서 보습을 잘해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하나는 레이저 자체에 의해서 조금 강하게 들어가면 피부가 민감해져 있죠. 이럴 경우에 자외선을 받게 되면 안 그래도 아까 말했듯이 피부가 건조해져서 염증이 생길랑 말랑한 상태인데 햇빛, 자외선까지 받으면 염증이 더 많아지겠죠. 우리가 평소에도 계속 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긴 해야 되지만 특히 더 레이저 토닝을 받고 났을 때 최소한 5일까지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에 추가해서 기미 치료할 때 단순히 토닝만 하지 않죠. 조금 레이저를 피코 MLA처럼 조금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선생님들께서 사용했던 에너지 강도에 따라서 자외선 차단제와 보습제 추가해서 일시적으로 염증을 좀 줄여주는 연고를 처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틀이 될 수도 있고 3일이 될 수 있죠. 그 염증 연고를 잘 발라서 빨리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멜라닌 색소가 아니라 표피 자체에 있는 멜라닌 색소를 많이 먹은 표피층 전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떠한 레이저일까요? 뭐 대표적이게 IPL을 통해서 전체 딱지를 지게 한다거나 또는 클라리티, 젠틀맥스 7호 파장대를 써서 딱지지게 하는 이런 말 있죠. 선생님 오늘은 환자분 토닝이 아니라 조금 딱지지게 할 겁니다 하는 경우가 있죠. 흑자가 좀 두껍거나 초기 검버섯일 경우에는 멜라닌 색소 파티클 입자, 작은 입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입자를 먹고 있는 표피세포 전체를 제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시술을 받고 나서 그분이 까맣게 딱지가 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관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습과 자외선 차단 잘 해야 되겠지만 이것은 딱지가 까맣게 떨어지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르겠지만 만약 선생님께서 굳이 반창고를 붙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경우에는 까맣게 딱지가 졌을 때 이것을 억지로 떼어내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까만색의 딱지는 가장 좋은 천연 듀오돈 반창고입니다. 그래서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딱지질 정도로 조금 강하게 하게 되면 해당 부위에 듀오돔을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최소한 일주일, 또 길게는 좀 심하게 했을 때는 2주 동안 떼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듀오돔을 붙이면 이거 자체로도 자외선이 차단이 되고 이 자체가 또 촉촉한 상황을 유발해서 상처가 빨리 아물게 합니다. 자, 세 번째는 점을 제거할 때죠. 이것은 표피 또는 밑에 상부 진피까지 전체로 깎아내는 거죠. 자,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감염입니다. 표피층을 지나서 진피층까지 파냈기 때문에 이쪽을 그냥 방치하고 손에 대고 묻히고 하면 균이 안으로 들어가겠죠. 이러할 경우에 자칫 잘못하면 감염에 의해서 그 살짝 깎아낸 부분이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상태에 따라서 항생제 연고를 처방하거나 또는 듀오돔 밴드를 붙이게 됩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점을 빼고 난 이후에는 이제 보통 듀오돔 밴드를 붙이라고 하는데 저의 경우에는 되도록이면 1주 이상 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원리는 듀오돔은 한 번 붙였을 때 되도록이면 갈지 않는 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깎아내고 나면 초기에는 진물이 많이 나서 듀오돔 인분이 불룩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한 4, 5일 정도 지나면 많이 부풀어 올라서 막 진물이 나오는 경우 있죠. 그럴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떼서 갈아 끼우는데 그 이후에는 다시 시간이 4, 5일 지났으니까 진물이 덜 나겠죠. 그 이후에는 최대한 오래 길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은 다시 한번 그림 보시면 이것은 표피도 아니고 진피도 아니고 그 밑에 있는 지방층에 있는 레티나 큐티스라고 하는 인대 조직이죠. 이 인대 조직을 자극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울세라죠. 자, 울세라를 통해서 이 부분을 자극하고 자극을 통해서 그 레티나 큐티스 인대 부분이 재생이 돼서 우리 얼굴이 쭉 올라가는 타이트닝 효과를 볼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는 어떻게 관리하면 될까요? 그나마 다행인 게 가장 피부 바깥층은 보호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울세라를 받은 다음 이후에는 환자분께서 그렇게까지 관리해야 될 거는 없습니다. 다만 보통 울세라를 받게 되면 이제 열감이 좀 있죠. 특별히 주의할 건 없지만 그래도 시술 후에 한 3, 4일 정도까지는 좀 너무 뜨거운 물에 샤워를 하거나 사우나는 조금 피하는 게 좋겠고 또 그럴 분도 없겠지만 울세라 끝난 다음에 다음날 가서 막 경락 마사지를 통해서 과도하게 자극을 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쭉 봤고 또 이제는 실질적으로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은 선생님 저 오늘 시술 받았는데 술 먹어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된다고 말하죠. 그런데 사실상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한 거는 담배는 절대 피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지만 술은 가볍게 한두 잔 먹는 것은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알코올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둘이 뭉실하게 술이 몸에 안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 많은 논문에 보면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알코올은 면역세포인 대식세포와 중성구라는 것을 활성화시켜서 염증을 촉발합니다. 자, 피부과에서 하는 많은 시술이 어쩔 수 없이 시술 과정에서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술을 먹어서 이런 면역세포를 일부를 활성화시키면 그 염증이 더 과도하게 일어나니까 당연히 술은 복용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활성산소가 분비되고 활성산소 알죠? 안 그래도 염증 많은데 알코올까지 먹어서 활성산소까지 낼 필요는 없겠죠? 담배는 어떻게 하냐 물어본다면 담배도 사실 같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알코올과 유사한데 담배는 더 안 좋습니다. 또 환자분들이 많이 묻는 게 선생님 저는 사우나 가고 뜨거운 물에 샤워하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오늘 시술 끝나고 이런 거 언제부터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이것도 각각 시술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가볍게 토닝 정도 했을 때는 하루 이틀 정도 피하시는 게 좋겠고 울세라처럼 강력한 열이 들어갔을 때는 최소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자, 첫 번째는 뜨거운 물 자체가 피부를 자극을 주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레이저나 울세라 때문에 자극됐는데 또 자극을 줄 필요가 없겠고요. 또 뜨거운 물 자체는 혈관을 좀 확장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안 그래도 우리가 지금 염증을 가라앉히고 부기를 가라앉혀야 되는데 혈관이 확장된다면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되겠죠. 그래서 뜨거운 물에 피하는 것이 좋겠고, 자, 그러면 또 묻는 게 있죠. 특히 남성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선생님, 저 운동 언제부터 해도 되나요? 라고 물은다면
이것도 역시 강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뜨거운 물에 샤워 또는 사우나 하는 것과 사실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심부온도가 올라가게 되고 혈관이 확장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사우나에서 설명드린 것과 거의 비슷한 원리로 우리 피부 재생에 좀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내가 가볍게 토닝 받았다. 그럼 선생님께서 뭐 하루 이틀 있다가 하라고 하실 거고, 울세라나 흉터치를 받았다. 그럼 최소한 일주 정도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 화장은 언제부터 하면 되나요라고 물어본 분들이 꽤 있죠.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토닝을 받았다. 사실 당일도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점을 뺐다거나 흉터 치료를 해서 피부 표면 자체를 파괴시켰다. 진피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화장을 하면 될까요? 안 되겠죠. 화장품, 우리가 소독하지 않은 모든 물질에는 미세한 미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 파여있는 부분에다가 디오돈 붙이지 않고 화장품을 바른다. 흉터 치료해서 뭘 깎아냈는데 화장품을 바른다.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일주 정도 표피가 회복될 때까지는, 이럴 때는 화장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조금 더 깊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 제가 좀 얼굴 피부결 좋게 하기 위해서 기능성 화장품, 레티놀 같은 걸 바르는데 이것도 발라도 되나요? 또는 조금 더 나아가서 선생님, 제가 스티바나 아크리프처럼 또 피부 결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바르고 있는데 이걸 언제부터 바르면 되나요? 물어본다면 이 경우에는 최소한 2주 정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 자체가 안 그래도 민감해져 있는 피부에 상당히 자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1주 정도는 피하는 게 좋겠고, 다만 아까 말씀드렸죠. 좀 부드럽게 하는 토닝인 경우에는 뭐 한 5일 정도 지나면 발라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피부과 시술 후에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좀 비용 들여서 좋은 시술 받았는데 조금이라도 효과가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 잘 따르시면 하나 레이저 받더라도 조금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고 부작용도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러분의 피부과 전문의 닥터페프스 유동기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